오늘은 책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원작 켄트 허트민은 7년의 집필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인생과 최강의 멘탈법을 쏟아부은 역작으로 무적의 힘을 가진 데이비드 고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열광한 레전드 멘탈 소유자이며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육군 레인저 스쿨, 공군 전술 항공 통제반 훈련을 모두 완수한 세계 최강의 전사였습니다. 30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200km를 달리고 일반 마라톤의 두세 배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 등 극한의 레이스에 70회 이상 출전한 남자이고 17시간 동안 턱걸이 4030회를 달성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철인 중의 철인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초월한 그의 과거는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숨을 위협받는 아버지로부터의 학대와 시시각각 일어나는 인종차별, 피할 수 없는 가난과 장애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고긴스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PJOC라는 공수구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을 때 공수구조대 강사 스콧 기어렌이 스카이다이빙 중 사고를 당해 의사들로부터 공수구조요원으로 일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18개월 후 정신력으로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공수구조원으로 복귀했다는 말을 듣고 그 불가사의한 인간의 정신력에 사로잡혀 공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 공수구조대 지원은 그동안의 모든 학대와 차별, 가난에 대한 출구 전략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입대한 공군에서 공수구조대의 꿈은 혹독한 수영훈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퇴역하고 맙니다. 생계를 위해 월급 110만 원의 바퀴벌레 퇴치 일을 하며 무력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운명처럼 텔레비전에서 지독하게 훈련받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들을 목격합니다. 당시 그는 400m도 뛰지 못하는 136kg의 거구였지만 단 3개월 만에 48kg 감량에 성공하고 네이비실에 지원합니다. 그 후 악명 높은 지옥주 훈련 중 부상을 입어 포기하지 않고 3차례나 도전했으며 2차례나 완수해 마침내 네이비실이 됩니다. 2005년 네이비실 사상 최악의 작전 실패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부대원 19명이 사망합니다. 동고동락했던 전우를 잃은 그는 또 한 번 각성하여 난생 처음 16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데 상금으로 전사 장병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새벽마다 26km를 달리며 몸을 단련했고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217km의 배드워터 대회를 3위로 완주합니다. 그때 그가 입었던 허름한 옷은 죽은 전우의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그의 누적 상금은 2억 원이 넘고 그의 장학금을 받은 이들은 20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열광하는 강연자이자 멘탈 트레이너인 그는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 프로스포츠팀 등 미국 전역을 돌며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해군 수석 부사관으로 은퇴한 뒤 43세 나이에 소방관에 도전, 18시간 교대 근무도 불사하며 레전드 멘탈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그가 BUDS 지옥주 동안 부러진 다리로 계속 훈련을 감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잠시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지옥주는 예정보다 36시간 일찍 끝났다. 그라인더에서의 피자도 갈색 셔츠 의식도 없었지만 가능성이 있었던 156명 중 25명이 성공을 거뒀다. 나는 그 소수 중 하나였고 21주의 훈련을 앞두고 또 한 번 잔뜩 부어서 목발을 짚는 신세가 되었다. 무릎뼈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양쪽 정강이에 가는 금이 갔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네이비실 훈련을 수료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난 망했다. 발목을 움직이자 정강이가 자극되면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큰 문제였다. BUDS 동안에는 일주일에 보통 약 96.6km를 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양쪽 정강이에 금이 간 상태로 그렇게 달린다고 상상해보라. 나는 1년 만에 두 번째로 지옥주를 통과한 참이었고 네이비실 훈련이 끝날 무렵 아내가 출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 머리나 영혼에는 행복감이 전혀 없었다. 어떻게 훈련을 마치지? 우리는 내가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소굴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고 몸은 또다시 망가져버렸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월세도 낼 수 없을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격렬한 훈련의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되기 전날 밤, 나는 머리를 깎고 거울 속 내 모습을 응시했다. 실패의 산채로 매장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분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2년 가까이 나는 극한의 고통을 견디어냈으나 또다시 더 많은 고통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은 내가 거쳐온 모든 일이 정신을 단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인식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생긴 굳은 살이 얼마나 두꺼운가였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어느 만큼일까? 내 정신은 부러진 다리로 달릴 수 있을 만큼 단련되어 있을까?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차를 몰고 기지로 갔다. 다리를 절룩이며 장비를 보관하는 BUDS 장비 보관소로 가서 배낭을 발치에 떨어뜨리고 벤치에 주저앉았다. 안팎이 지옥같이 어두웠고 나는 혼자였다. 가방을 뒤적이는 내 귀에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잠수 장비 밑에 박스 테이프가 있었다. 테이프를 손에 쥐면서도 절로 고개가 저어지고 웃음이 나왔다. 내 계획이 얼마나 정신 나간 것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른발을 조심스럽게 목이 긴 두꺼운 검은색 반양말에 끼워 넣었다. 정강이는 말랑했고 발목 관절을 조금만 까딱거려도 고통이 커졌다. 거기에 테이프로 뒤꿈치 둘레를, 다음으로 발목을, 그리고 다시 뒤꿈치를 감았다. 발과 종아리도 감아서 무릎 밑에서 발까지 단단히 감쌌다. 이것은 첫 번째 보호막이었다. 다시 검은 양말을 신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발과 발목을 테이프로 감았다. 작업을 마치자 양말 층 2개와 테이프 층 2개가 생겨났다. 군화를 신고 끈을 묶으니 발목과 정강이가 보호되고 고정되었다. 만족한 나는 왼발도 똑같이 했다. 1시간 후 2다리에 반깁스를 한 것처럼 되었다. 걸을 때 여전히 아프기는 했지만 발목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통증이 훨씬 참을만 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날 훈련에서 첫 달리기는 내게 시험대였다. 나는 엉덩이 굴근을 이용해서 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보통 우리는 발과 다리가 리듬을 타게 한다. 나는 그 반대로 해야 했다. 각 동작을 분리해 엉덩이에서 만들어낸 움직임과 힘을 다리로 전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처음 30분 동안은 평생 최악의 고통을 느꼈다. 테이프가 피부에 상처를 냈고 쿵쿵대는 진동이 금이간 종아리에 극도로 고통스러운 충격파를 전달했다. 그것은 5개월에 걸쳐 느낄 지속적인 고통 중 첫 달리기일 뿐이었다. 이걸 매일 견딜 수 있을까? 나는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어차피 실패가 내 미래라면, 또 삶을 완전히 재고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런 훈련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불가피한 것을 왜 굳이 미뤄야 하지?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모든 생각이 하나의 간단한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왜? 나는 스스로에게 실패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그만두는 거야, 개자식아라고 말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정신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괴로움에 조용한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고통을 받아들여.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 내 가족이 실패하는 거야.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나는 포기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을 이뤄냈을 때 느낄 감정을 상상했다.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고통을 견딘다면 그 뒤에 느낄 감정을 말이다. 그것이 0.5마일을 더 달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뒤에 더 많은 고통이 닥쳐와 태풍처럼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건강한 사람도 BUDS를 통과하기 어려워. 넌 그걸 부러진 다리로 하고 있지. 다른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내가 물었다. 다리가, 그것도 2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1분이라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고긴스 너뿐이야. 너는 로봇이야. 지금부터 끝까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어려워질 거야. 이 마지막 메시지가 비밀번호처럼 암호를 풀었다. 단련된 정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티켓이었다. 40분이 되자 놀랍게도 통증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테이프가 헐거워지면서 살에 쓸리지 않았고 근육과 뼈가 충분히 풀려서 진동을 잘 받아들였다. 하루 종일 통증이 느껴졌다 사라지길 반복했지만 훨씬 더 견딜만했다.
통증이 고개를 들면 나는 스스로에게 통증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더 강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매일 똑같은 의식이 펼쳐졌다. 나는 일찍 훈련장으로 가서 발에 박스 테이프를 감고 30분 동안 극도의 고통을 견디면서 나 자신을 설득하고 살아남았다. 이 글에서 고긴스는 부러진 다리로 끝까지 힘든 훈련을 완수하다니 정말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그의 책에서 핵심되는 인생전환 전략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책임 거울 만들기입니다. 자신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있는 그대로 진짜 내 모습과 직면하라. 이것은 자기애를 북돋는 기법이 아니다. 나약한 태도로는 안 된다. 자신의 비위를 맞추지 마라. 바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진짜 내 모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책임 거울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꼭 포스트잇이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효과가 없다. 당신의 모든 불안, 꿈, 목표를 포스트잇에 적어 거울에 붙여야 한다. 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면 똑똑하지 않으니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직업적 목표든지 생활 습관에 관한 목표든지 운동에 대한 것이든지 매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는 무엇인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그리고 각 단계 자기 개발을 위해 거쳐야 할 이정표를 포스트잇에 적어라. 이는 당신이 직접 조사하고 목표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살을 20kg 빼려 한다면 당신의 첫 번째 포스트잇에 적어야 할 것은 첫 주에 2kg을 감량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포스트잇을 떼어내고 다음 목표를 적어 붙인다.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말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거기에 이르는 데 필요한 작은 단계에 대한 책임은 직접 지는 것이다. 자기 개발에는 헌신과 자제가 필요하다. 당신이 매일 보는 더러운 거울이 진실을 드러내줄 것이다. 회피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라. 그 거울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라. 두 번째 전략으론 가장 최근에 경험한 가장 속이 뒤틀리는 실패에 대해 생각해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기장을 펼쳐라. 디지털 버전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적어라. 당신이 이 과정을 속속들리 느끼길 바란다. 이제 뒤늦은 작전 수행 보고서를 작성할 참이기 때문이다. 우선 실패에 존재했던 모든 좋은 것, 잘된 것을 적어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자신에게 관대해야 한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나쁜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당신이 실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하라. 그것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쳤는가? 어떻게? 실패했던 일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단계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각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사고방식의 문제이고 대개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고쳐야 할 일을 검토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이번에는 부드럽고 관대한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해 연구하라. 이후 캘린더를 보고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시도를 할 스케줄을 잡아라. 실패가 어린 시절에 일어난 것이라면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정보를 어떤 목표에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를 할 때는 작전 수행 보고서를 손으로 쓰고 책임 거울을 이용하고 모든 필요한 조정을 하라. 실행할 때가 오면 단련된 마음, 쿠키 단지 40% 규칙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당신 정신의 일선에 배치하라. 사고방식을 통제하라. 사고 과정을 지배하라. 삶의 모든 것은 진짜로 심리전이다. 깨달아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또 실패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고통을 감내하라. 이 단계들을 반복하고 싸움을 계속하라.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고긴스의 책 아무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인간적 한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네이비실에 입대하여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이 되었고 울트라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